나토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이와 또 별도로 국정원에서는 참관단을 보내서 뭐 대북 심리 분석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포로를 신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건 조금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지금 국정원 제1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 정보부장 그리고 이제 외교관 해가지고 지금 나토에 갔거든요. 아마 오늘 중으로 이제 회의 오늘 내일 이제 이렇게 회의하겠죠. 같이 회의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국정원 차장이 간 것은 1차장이 간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된 사실 여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만큼 많이 갖고 그들이 어떤 훈련을 했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서부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초점이에요. 그것이 초점이고 그리고 이제 나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협조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토는 나토분들끼리 바이세스라고 하는 체계가 있어요. 이제 이게 전문 용어긴 한데 바이세스라고 하는 것은 전장 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를 바이세스 체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토 회원국 32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나토 사무총장하고 전화 통할 때 우리도 이 바이세스 이걸 좀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도 좀 우리도 알고 그리고 활용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부분도 좀 협조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모니터링단을 이제 구성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우리 모니터링단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건 기본이에요. 왜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나 장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를 통해 가지고 획득을 하거나 그 장비의 특성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대체하고 있는 국가가 확실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 단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북한군이 직접 러시아로 가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가서 모니터링 단이 가야 되죠. 그 모니터링 단에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요원들이 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북한군의 장비, 무기 체계,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 및 분석 요원이 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심리전 요원이 가게 될 겁니다. 그 심리전 요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의 그 파병 문제나 또 북한군의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에 항복하기 하는 그런 이제 요원들이 가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통역 요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요원들이 부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대가 아니고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해서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가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북한이 백령도에서 이륙한 비행 경로를 공개를 하면서 한국군의 도발임이 확인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그들의 주장대로 백령도에서 이륙한 게 맞다 하더라도 이게 한국군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별 가치가 없다는 그 합참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지금 백령도에서 저는 오히려 북한이 이걸 자작극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202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했던 70주년 그거 할 때 북한에서는 무인기 2대를 평양 상공에 띄운 것을 영상으로 그걸 공개를 했거든요. 하나는 글로벌 호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 글로벌 호크하고 똑같은 거고 하나는 리프라고 하는 무인기하고 똑같은 것을 띄웠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글로벌 호크가 왜 평양 상공을 날고 있지? 리프가 왜 평양 상공을 날고 있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복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복제품을 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런 형상의 복제품은 북한이 충분히 만들어서 이번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이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이 무인기를 지금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밥 먹어야지. 것처럼 만약에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가 지금 시속 40km 최대 비행시간은 4시간이거든요. 이건 이제 대충 해보면 한 560km 갈 수 있어요. 지금 저기에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에는 달 수 있는 것이 이건 정찰용이거든요. 이게 정찰용은 수백 g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단통은 어때요? 수킬로그램 이걸 달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정보본부는 만약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넘어오면은 응분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 방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인지 전망하신다고요? 네, 우리는 지금 이제 2014년도에 북한이 파주 지역하고 저쪽에 이제 그 인제 지역 이런 데서 2014년, 2017년 무인기가 여러 대 이제 추락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회수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 무인기 이후에 이제 한국군이 국지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지 방공 레이더 시스템인데 바로 이제 무인기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예. 그게 이제 우선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2021년도 12월 달에 북한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을 때도 그때도 이 그 방공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전파를 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인기를 180년 수단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헬기도 있고 비호 복합 뭐 그것도 있는데 발칸포도 있고 20mm, 30mm짜리 다 있지만 문제는 무인기를 이걸 떨어뜨리느냐 안 떨어뜨리냐의 문제예요. 떨어뜨릴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떨어뜨리면 이게 소총은 한 방씩 나가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비호복합이라는 밥 먹고 자야지. 두두두두 이렇게 나가요. 발칸포도 두두두두 이렇게 나가면 한 번에 30발, 40발이 다 나가요. 그럼 맞기는 한 발 맞고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떨어져요? 민가로 떨어져요. 예. 그게 우리 국민들 피해로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빈대 잡는다고 총과 상가를 태울 거냐 저것이 그냥 그게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정부로 봐서 그 말씀을 밥 먹고 자야지. 이제는 이제 하나가 더 새로 생겼는데 그게 바로 그 레이저 무기예요. 레이저 무기가 한 20kg, 잘 먹는데 뭐. 3kg 정도 다 잡아내거든요. 이게 이제 이름까지도 붙였어요. 청광이라고. 올해 후반기부터 전방에 배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치된 건 아니고요. 수단들은 많다는 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방에 지금 DMZ 내에 북한을 보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무인기가 그쪽으로 안 들어오고 서해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리 그러니까 열 경찰이 한 도도 못 잡는다는 거 그런 것들도 같이 유념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의 담화로 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북한이 분명히 드론 보관을 할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대수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무시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발언을 하면서 너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꼭 한 번은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이제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밥은 먹어야지. 북한이 지금 공개한 거 보면 38개 비행 계획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보면 작년도 6월 달부터 올해 10월 8일까지 공개를 했는데 사실상 드론 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9월 1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기록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보냈겠어요. 그거는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면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 10월 10일 날인가요? 그때 무인기 그거 얘기했을 때 그때 한국에서 무인기를 3일날, 9일날, 10일날 이렇게 세 번에 그래야지. 3일날, 8일날 잠하자니까 밥 안 먹지. 입맛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입맛이 없지. 빠져 있고 8일, 9일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공개하는 입맛이 없지.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면 응승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로 통틀어 보면 좀 그러니까 앉아니까 이렇게 누가 앉아래? 오히려 저는 이놈의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 실장과 통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놈이 그냥 10월의 끝자락에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에는 오락가락 비도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밤에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내일도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요. 기온은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제주도에
5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아침까지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전도 12도, 대구는 1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대전이 21도, 광주와 대구는 2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남은 한 주간 내년보다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야지 이놈아. 씨발.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선거 200여일 만에 공개했습니다. 패배 요인으로 정부 여당의 불안정한 관계를 지목했는데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와 당의 책임도 고루 명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가 선거 201일 만에 패배 원인과 개혁 과제를 분석한 백서 마지막 기회를 공개했습니다. 참패 요인으로는 가장 먼저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꼽았는데 당과 정부 사이에 건강한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해 국민 신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44명의 설문조사 밥은 먹어야 돼. 우리 당에게 매우 강한 밥 먹고 해처리를 자야지. 주었습니다. 그 밥에다 그중에 고기에다 하나가 야채 불안정한 들어있는 당정 관계였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이놈아. 선거 후면 여권 지지율을 뒤흔들었던 주요 이슈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이종석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의대 증원 논란 등이 언급됐습니다. 당시 이런 논란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며 용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펼쳤습니다. 한 끼만 먹까? 이번 시스템 공천과 비례대표 한 공천, 입만 전략 부재 등이 패배 딱 원인으로 밥 지목됐는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대표의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른바 2조 심판론을 두곤 오히려 선거를 정권 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과 정부 양측의 잘못을 고루 지적한 백서 결론에 당 지도부는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잠을 자야 이거 밥도 먹고 저녁에 자는 거지. 그래도 밥은 먹어요.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평가. 왜냐면 더 먹이려고 구역질 계속. 다만 백서가 보고된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선 잠을 자야지. 뽑힌 2조 심판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잠을 한참 자야지. 선거 국면마다 달리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했는데 특히 2조 심판론은 선거 2주 전 여러 악재가 겹치며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자 읍소 전략의 하나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일부 최고위원은 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당이 꺼낼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비판적인 그러니까 5시에 자야지 이놈아. 6시에 밥 먹지. 총선 백서 집필 과정에서도 참패 책임의 화살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가운데 선거 200여일 만에 백서가 공개된 것조차 여권 내 내탁 공방의 단적인 모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용환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